제가 직원으로 쓰려면 그 사람이 독립을 하면 안 되잖아요. 창업을 하면 자기 거를 이제 아니 꼭 그러면 안 되고 직원이 독립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생각 가지면 그건 잘못된 거야. 어떤 회사든 직원들은 다 독립을 해. 대기업 직원도 독립을 하고 네. 소규모 직원도 다 독립을 하고 그건 누구나 다 독립을 하는 건데 그 독립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야. 사장이 직원을 부리려고 마음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지금까지 진짜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 진짜.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랑 그냥 그런 거 다 없애고 해야 되거든요. 원래 다 제가 제가 직접 청소한다 막 이런 식으로 했었으니까 견적을 볼 때도 제가 청소합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해놓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사장님 얘기 듣고 좀 하면서 뭐 직원이랑 같이 나눠서 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렇지. 어쨌든 그냥 직원이 할 겁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직원이 저희 와서 할 거예요. 직원하고 같이 합니다 정도로 하면 되고 그러다 이제 직원이 전담해서 합니다. 이제 직원이 전담하게 되면 네. 직원이 전담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경력 직원이 전담합니다라고 하면 돼요. 같이 하다가 네. 같이 하던 직원이 전담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교육 기간은 또 같이 할 거 아니야. 2주 정도 같이 할 거 아니야. 네. 같이 하던 직원이 전담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생각도 했어요. 한 300만 원 거래처 줄 때 너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얼마나 알려줘야 될지 그 사람이 그냥 원하는 만큼 2주든 한 달이든 같이 다니라고 하고 같이 다니는 동안엔 뭐 시급을 얼마 쳐서 준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지. 교육 기간은 그렇게 해도 되지. 최저 시급으로 해도 되지. 교육 기간은. 네. 교육 기간은 최저 시급으로 해서 이렇게 주겠다. 최저 시급으로 그렇게 계산해 주면 되지. 시간당 만 얼마씩 계산해서 하루에 뭐 한 8만 원 그런 식으로 해서 되고 이제 혼자 단독으로 할 때부터 이제 그 금액을 주면 되지. 그 옛날에는 교육 기간에는 무보수로 했어. 교육 기간. 한 그러니까 10년 전 이럴 때요. 1주 2주. 네. 지금도 무보수로 하기도 해. 지금도 계단 청소는 지금도 무보수로 하는 데도 있을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일주일 같은 경우 무보수로 하기도 하고 일주일로 줄여서 일주일 동안 무보수로 해서 밥만 사주는 걸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지. 작년 같은 경우. 왜냐면 기존에 직원이 있었고 이 직원이 이제 어떤 뭐 가정적인 일 때문에 자기 집안일을 맡아서 하게 돼서 이걸 그만둬야 됐거든. 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자기 그만둬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이제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는 그만둬야 되겠다. 네. 그래서 사람을 구했어. 그래서 이제 직원 2명이 합동으로 근무를 한 거야. 인수인계를 한 거야. 네. 예를 들어 월 매출 100만 원을 한 명이 맡아서 했는데 이제 인수인계로 2명이 같이 한단 말이야. 네. 둘 다 인건비를 줄 수가 없잖아. 아.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둘 다 100만 원씩 200만 원 줄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과 기존 사람한테 주고 네. 배우는 사람은 보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무보수로 해서 일주일 동안 무보수로 해서 인수인계를 그렇게 했지. 좀 그게 합리적이네요. 그게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뭐 열정페이라고 그래서 막 이제 무료로 막 일 시키고 그런 게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왜 무보수로 배워야 되냐? 네. 그러면 이제 뭐 그럼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 주겠다 하는 거고. 근데 그 인수인계할 때 사장님은 관여를 안 했어요? 그때 나는 안 갔지. 그냥 다 원래 일하던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원래 일하던 분이 한 4, 5년 했었거든? 네. 그러니까 뭐 하던 거 그대로 가르쳐 줘라, 하던 거 그대로 보여줘라 해서 그렇게 배웠지.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직원은 좀 일을 좀 깔끔하게 했어. 그 거래처에서 일 잘한다고 그렇게 했었어. 그래서 뭐 믿고 그렇게 해도 됐지. 근데 그 전에 사장님 만났을 때도 그때 이제 사장 역할이 맞는 사람, 또 직원 역할이 편한 사람 뭐 이렇게 좀 있다고 했잖아요. 천성이지 뭐 천성. 네, 저는 그게 그냥 약간 이 사업으로 키우긴 어려운 천성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래처에서 컴플레인 들어오면 신경 쓰이고 뭐 제가 청소해서 한 거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직원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뭐 연락이 오면 막 그건 더 신경 쓰이고 그냥 편안하게 해결을 잘 못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사람이 그 애초에 그런 게 없었어요? 아니면은 그냥 계속 뭔가 힘들어도 그냥 극복을 하신 거예요?
나도 그런 두려움은 있었겠지. 나도 두려움은 있었어. 사람 썼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나 두려움은 있었지. 네. 근데 나도, 그러니까 내가 최초였으면 나도 두려워서 못했을 수가 있는데, 내가 그때 2009년에 서울에서 계단 청소 창업했을 때, 네. 나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 다른 업체 나보다 이제 매출이 2, 3천 하는 사람하고 이제 같이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서 그 사람을 많이 봤거든. 같이 놀기도 하고 매일 가기도 하고 막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봤는데 그 사람이 지점, 계단 청소 지점 이제 수십 개 뭐 그때 뭐 10개, 20개 있었고 지점 수가 뭐 한 10개 이상 있었고 또 직원도 또 여러 명 있었고 또 미화원 파견도 했었고 경비원 파견도 했었고 그렇게 일을 했어. 그래서 매출이 얼마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그런 걸 다 봤잖아. 네. 근데 그걸 보니까 나도 이제 조금 불안은 했지만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멘토가 필요한 거야, 멘토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나랑 나이가 똑같고 이제 뭐 친구지만 네. 친구로 이제 하자고 해서 친구가 됐지만 멘토 역할을 해준 거야. 자기가 이제 경력 있고 물론 그 사람도 계단 청소는 나하고 한 2년? 2, 3년 차이뿐이 2, 3년 차이인데 계단 청소는. 네. 근데 그 사람은 그 전부터 이제 미화원 파견 같은 건 먼저 했었어. 그 전부터. 어쨌든 이제 그 사람 보면서 멘토 역할을 해주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물어보면 이게 직원 써라. 직원 사고 치지 않냐 그러면 이제 뭐 사고도 친다. 하지만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멘토 역할을 해주니까 내가 이제 불안해도 이렇게 계속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멘토가 있어야 돼, 멘토가.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없어도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딱 연락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내가 성장해. 그러니까 저번에 작년에 한번 만나서 얘기 듣고 좀 성장을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얘기 들으면 이제 1,000만 원 넘어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끔가다 이제 하면서 멘토링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이 적성에 맞는 사람은 그 직원 중에도 10년 넘게 하는 직원이 있는데 적성이 맞는 사람은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좀 이제 적성이 안 맞는 사람은 그만두고 원래 하던 업종으로 갔던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갔던가 되게 변화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적성에 맞는 사람을 제가 뭐 마음대로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그냥 많이 써보는 수밖에 없다. 그것도 이제 어차피 확률이야, 확률. 네. 사람은 100명이면 100명이 다 성격이 틀리고 실력이 다 틀리잖아. 네. 한 명 딱 찍어서 그게 딱 좋은 사람 만날 수는 없어. 근데 그럼 직원을 쓸 때 사장님 지금 직원분들 중에 20대도 있어요? 1년 이상 오래 했던 분들 중에? 지금까지 20대는 처음에는 19세가 들어왔었지. 처음에 2009년에 창업했을 때는 네. 고3이 들어왔으니까 네. 그 직원이 이제 고3 겨울방학 때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20세 미만이 들어온 적은 있어. 오래 했어요? 한 4년인가 했지. 와, 대단하네요. 그래도. 군대 가기 전까지 4년 정도 했지. 한 3, 4년 했어. 그 월 직원이. 2, 300 이상 벌어가는 그런 수준. 300 넘게 받기도 했었지. 근데 고등학교 이제 겨울방학, 고3 겨울방학 때 했으니까 졸업하기 전부터 했었지. 그때 한 3, 4년 했었고, 네. 그 뒤로는 20대는 없었던 것 같고, 30대는 있었지. 30대는 이제 몇 명 있었지. 근데 그 30대 직원이 나이가 들어서 40대가 되고 그랬지. 제가 아직은 사람 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근데 뭐 최근에 뭐 제 일을 도와주러 오든 아니면 제가 뭐 이렇게 한번 초대해서 오든 아무튼 관심 있어서 창업하려고 온 사람들 보니까 다들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갓 태어난 애 아빠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이 이제 많아. 자기가 그러니까 돈 때문에 결국은 오는 사람이 그렇지.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제가 직원으로 쓰려면 그 사람이 독립을 하면 안 되잖아요. 창업을 하면 자기 거를 이제 아니, 꼭 그러면 안 되고, 네. 직원이 독립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생각 가지면 그건 잘못된 거야. 어떤 회사든 직원들은 다 독립을 해. 대기업 직원도 독립을 하고, 네. 소규모 직원도 다 독립을 하고, 그건 누구나 다 독립을 하는 건데, 네. 그 독립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야. 얘가, 우리 직원, 저 남자가 1년 뒤에 독립할 것 같다. 그래도 쓰는 거야. 그 독립하면 안 되라는 그 생각 가지면 그거는 큰 실수야. 독립은 언젠가는 독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모든 직원은
언젠가는 다 독립한다 생각하는 거야. 언젠가는 다 독립할 거다. 네. 그렇게 봐야 돼. 그럼 독립하기 전까지만 같이 하는 거다. 그럼 이제 그 직원이 언제든지 독립할 수 있지만 네. 독립하기 전까지 내 일을 잘해주면 고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지. 그럼 언제 그만두면 또 새로운 사람을 교체하면 된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진짜. 아니 대기업 직원들도 다 독립하고 네. 다 하잖아. 네, 독립하면 안 된다는 생각 회사에서 가지면 노하우 배운 다음에 자기 독립하는데. 그건 실수지.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직원이 독립하기는 좀 어려워.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직원이 400, 500을 받잖아. 지금 네. 500 넘게 받는 직원도 있고 한데 네. 500 넘게 받는 직원은 독립을 못 해. 자기 거 만들 시간이 없잖아요. 왜냐면 독립한다고 딱 하는 순간 자기 수입은 제로가 되잖아. 독립해서 나갈게요. 그럼 제로야. 그럼 그러면 그 직원이 아무리 지금 실력이 좋아도 네. 그 500을 만들려면 최소한 6개월은 걸려. 네. 아니면 영업을 못하면 1년 이상 걸리고. 네. 그걸 어떻게 버텨? 한 달에 500을 받아서 500을 쓰던 사람이 어떻게 1년 동안 그 수입 없는 걸 못 견디거든. 그쵸. 막 자기 거랑 병행해서 1,000만 원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것도 아니면. 근데 그렇게 자기 걸 500 하면서 네. 그러니까 500을 받지만 매출은 700이 되는 거거든. 네. 한 700 되면 그러니까 한 500 받는 건데 그 매출 700을 하는데 네. 자기가 내일 말고 자기 일을 한 500 만들겠다? 그건 불가능해. 맞아요. 저는 지금 월 매출 700 하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거든. 네, 저도 제 영업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럼 월 매출 700 하는데 자기 일을 거래처를 만들겠다? 못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뭐 독립하려면 언제든지 독립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독립을 못 해. 그러니까 400 이상을 주면은 네. 그 사람이 자기 일을 만들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독립을 못 하는 거야. 근데 항상 언제든지 독립하라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 다 알려주시고 저한테 알려주시지. 너 이렇게. 아니 이제 지금 필요한 것만 알려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내 일을 맡고 있는 직원한테 왁스 코팅은 이렇게 해야 된다. 네. 뭐 중공 청소는 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거를 가르쳐 주진 않지. 그건 불필요한 거잖아. 그 알아봐야 써먹을 일도 없고. 네. 일부러 가르쳐 주는 않는데 만약 직원이 왁스 코팅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얘기는 해주지. 네. 그거 알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지금 그 직원이 쓰지도 않을 거를 미리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 미리 알려주는 건 아니고 필요한 것들은 다 가르쳐 주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진짜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 그리고 이제 쓰고 이런 그러니까 거에 사장이 이제 직원을 부리려고 마음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뭐 숨기고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 대해서. 서로 신뢰가 없는 거야.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고. 그렇다고 그 직원이 뭐 독립하는 것도 아니야. 궁금해서 물어보면 가르쳐 주는 거야. 그거 뭐 한두 가지 가르쳐 줬다고 해서 그 직원이 독립하는 건 아니거든.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못됐다, 좀 고약하다 그런 사장들도 있긴 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 너 내 일만 해고 남의 일은 받지 말고 내가 주는 일만 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다고 있는데 하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내 일을 많이 주면 돼. 그럼 남의 일, 자기 일 할 시간이 없다니까? 굳이 뭐 남의 일 하지 마라, 뭐 내 일만 해라, 네 일 하지 말아라, 막 그런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일을 많이 주면은 자기를 못 해. 그러니까 그 방법이 이제 중요한 거야, 방법이. 딱 뭐 매출 한 200 주면서 내 일만 해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네. 네 스스로 네 거래처 만들면 안 된다. 200 주면서 내 거래처만 하고 네 매출 늘리면 안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공무원은 그렇죠. 알았어요 하면서 그냥 네. 자기가 뒤에서 하는 거지. 그쵸.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네. 매출 500, 700을 그냥 맡겨버리면 네. 굳이 딴 생각도 안 하고 내 일만 열심히 해줘도 되고 나도 좋고 일하는 사람도 좋고 서로 좋은 거야 그러면. 처음엔 200 주더라도 제가 만약 없어서 그래도 내가 달달이 30만 원이라도 계속 늘려서 주겠다. 한 달에 300 이상 받게 해야 네. 자기 생활도 되고 열심히 할 수가 있다고. 근데 만약에 수입이 150, 200 되면은 자기가 영업을 해서 자기 거래처를 만들려고 해. 왜냐면 200으로 생활이 안 되니까 부족한 걸 채워야 되잖아. 네. 그 자기가 영업을 하게 돼. 그 자기 거래처가 생겨. 그래서 내가 지금 서울에 있는 그 다른 업체가 네.
이제 그런 일이 있거든. 100만 원 매출을 맡기고, 뭐 누구는 뭐 200만 원 매출을 맡기고, 그 직원들이 막 많은데 매출이 보면 어떤 직원은 월 100만 원, 어떤 직원은 월 200만 원 막 이래. 네. 잘 자란 게 조금씩 맡은 직원들이 많은 거야. 네. 근데 그 직원들이 다 자기 거래처가 있어. 자기 거래처 두지 말라고 그래는 얘기하는데 그 직원들 다 자기 거래처가 있어. 네. 그 생활이 되겠냐고. 다 자기 거래처가 있어. 근데 그 사장도 그걸 알아. 네. 그래도 이제 뭐 자기 거래처 있으면 안 된다 얘기는 하는데 네. 그건 불가능한 거지.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한 사람한테 많이 주면 뭐 안 된다. 그 사람이 그만뒀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커버하냐. 조금씩만 줘야지.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씩 주면은 그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자기 거래처를 만든다니까. 뭐 다른 일을 하든 부업을 하든. 부업을 하든. 왜냐면 최소한 300 이상 받아야 생활하잖아. 네. 본인이 살아보니까 지금 어때? 부부 이상 살면은 300 이상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수입을 200만 줘. 생활이 안 되잖아. 그러면 뭐 투잡을 하든, 그러니까 청소 일을 안 해도, 네. 예를 들어서 뭐 카페에 가서 알바를 하든 투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그만큼 다른 데 신경 쓰니까 내일은 반나절 하지만 다른 데 가서 하루 종일 8시간 막 투잡을 해. 네. 그럼 피곤해서 내 일을 제대로 못 해. 그리고 이제 그 직원이 만약에 청소 일을 자기 일을 만들어서 영업을 해서 청소로 매출을 늘렸다. 네. 그게 점점점 많아지면은 이제 완전 독립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사장은 이제 손해를 보게 되고. 다 잘못 생각했네, 진짜. 진짜 이제 좀 바닥을 한번 칠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좀 아까 얘기한 거 매출을 많이 주면 예. 만약 그 직원이 그만두면 어떻게 감당하냐 그랬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주면은 한 명이 그만둬도 큰 타격은 없어. 네. 근데 예를 들어 매출 막 500 이상 700 하는 직원이 그만두면 네. 매출 700을 갑자기 땜빵하기가 힘들거든. 근데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지.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직원 한 명을 두는데 그렇게 막 한 사람 직원이 한 명인데 한 사람한테 그렇게 많이 못 주거든. 그렇게 안 될 거거든. 네. 그거는 그렇게 줬다는 거는 직원이 여러 명일 때 가능해. 직원이 여러 명일 때. 아, 그러면은 직원이 한 명인데 그 한 명한테 700 그렇게 맡기는 게 아니야. 여러 명이면은 그 700걸 나눠서 하면 되니까요? 나눌 수도 있고, 네. 이제 내가 이제 그 정도 직원이 여러 명이면 내가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안 하거든. 아. 내가 일하는 시간이 좀 작아져. 직원이 이제 많아지면은. 네. 내가 일이 작아지기 때문에 네. 매출 700인 직원이 갑작스러운 무슨 사고로 그만둬도 내가 반 이상은 책임을 질 수가 있고 직원들한테 조금씩 나눠주면 다 그게 커버가 돼. 그때 말하셨던 사장님은 일을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에 대비하기도 하고 그렇지. 내가 일부러 네. 이제 한계까지 안 하는 거지. 네. 왜냐면 이제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네. 한계까지 가지는 않고 한계 가면 이미 또 이제 직원을 구해서 네. 또 매출을 내가 또 떨고 놓잖아. 한계까지 하고 지금 이제 얘기했잖아. 네. 700이 한계인데 네. 매출을 3, 400을 딱 떨궈서 네. 직원을 맡기면 내 본인 수입이 3, 400으로 줄잖아. 네. 그럼 어떡할까? 늘려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막 늘리다 보면 또 700이 돼. 그럼 내가 또 한계야. 네. 또 3, 400을 떼서 직원 한 명 더 구하게 되지. 그럼 직원이 이제 2명으로 늘지. 예. 3명, 4명, 10명이 넘어가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뭐 한계까지 안 가고 한 절반 정도까지만 하면서도 직원을 또 구하고 할 수가 있거든.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아까처럼 분산해서 나눠줘도 되고 네. 내가 그냥 다 맡아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매출을 많이 줬다가 그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는 직원을 많이 안 둬본 사람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이제 한계인 거야. 그러니까 아직 안 해봤으니까 그게 한계로 느껴지는 거야. 근데 해보면 이게 직원들이 많아지면 그게 쫙 분산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험해 보지 않고 상상으로 위험하지 않을까 이제 상상한 거지. 맞아요. 저도 그냥 상상으로 했던 거고. 그래서 나는 나 같은 경우 이제 그 안 사람이 같이 하잖아. 예. 부부가 같이 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우린 둘이니까 누구 한 명 그만둬도 둘이서 그냥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네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안 사람이 이 청소업을 안 해도 네. 그냥 전업주부거나 그러면은 시간이 많으면 같이 땜빵을 해줄 수도 있어. 또 사장님만큼 잘 버시면은 특별히 뭐 아내분 막 더 일 안 해도 되면은
뭐 어쨌든 여러 뭐 그렇게 거를 하든 어쨌든 사업이 커지면은 예. 그런 건 다 이렇게 좀 금방 무마시킬 수가 있어. 그 안 해봐서 그런 거지.